광주와 전남 지역에 이틀째 폭설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들어 대설특보는 완화됐지만 기온은 더 떨어지면서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광주시의 AI와 미래차 등의 국비가 확보돼 역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도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유위니아 사태로 지역 협력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제품 구매 운동이 펼쳐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광주의 역외 소비 유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놀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지역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와 밤사이 쏟아진 눈으로 오늘 아침 출근길 쉽지 않으셨죠? 다행히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눈은 늦은 밤부터 다시 시작되겠고 내일은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밤사이 쌓인 눈 때문에 일부러 차량을 두고 출근에 나섰지만 이미 지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데 오늘 날씨도 길도 그렇고 해가지고 차 놔두고 버스 타러 지금 나왔어요. 지금. 원래 6시 30분에 나오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지체됐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옷깃을 파고드는 강한 찬바람에 발걸음은 절로 붕어빵 가게로 향합니다. 핫팩 없인 외출도 겁날 정도입니다. 눈이 와서 발이랑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계속 핫팩을 붙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네. 어제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하루 새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다행히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오후 들어 광주와 전남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대부분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부터 다시 눈이 시작되면서 내일까지 광주에는 2에서 7cm, 전남 서부 지역엔 최대 15cm가 넘는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역대급 강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한파특보가 내려진 곡성과 장성 영하 12도를 최저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9도에서 영하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4도에서 2도의 분포를 보이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23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낮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을 밑돌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겨울 최강 한파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 사그라지겠고 성탄절 이브인 24일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폭설과 함께 찾아온 강추위에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등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한평군 신광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닭 3천여 마리를 싣고 가던 8.5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상자가 도로 위로 쏟아졌고 한동안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낮 12시쯤엔 화순군 이양면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4명이 다치는 등 광주 전남 소방당국에 접수된 눈길 미끄러짐 신고는 모두 20여 건, 낙상 사고는 10여 건 등이었습니다. 여야가 법정 시한을 20일 넘긴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광주시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분야 등의 국비가 확보돼 민선 8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도 SOC 확충과 우주,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주요 사업의 국비가 확보돼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광주광역시 사업이 3조 1,42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예산 합의안에는 3조 2,446억 원으로 1,020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374억 원이 확보됐던 AI 기반 산업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53억 원이 추가 확보됐습니다. 미래차 연구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도 130억 원으로 20억 원이 늘었습니다. 광주선을 복선 지하하고 상부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비 20억 원이 반영됐고 전년 대비 축소됐던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일부 사업도 되살아났습니다.
광주에만 없는 어린이 회관 조성을 위한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 파크 조성 실시 설계비 5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8조 6,525억 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4.9%가 늘었던 전라남도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구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2,425억 원 이상을 확보했고 광주 안도 고속도로 1단계와 신안 앞에서 해남과 여수를 거치는 남해해저터널 공사비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사업화 센터, 첨단 신약과 전기차 등 전략산업 분야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를 밝히며 7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을 결정했는데도 광주 전남의 내년도 국비 확보는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를 거쳐 연내 입법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노희용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남구 양림동을 하나로 잇는 메가타운을 조성하는 등 동남을 지역을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근기 전 곡성군수도 수도권 중심 개발로 지방도시는 경쟁력을 잃고 소멸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며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세미가 디지털시대 공감 이사장은 광주 북구을 출마를 밝히며 소수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위니아가 법원의 승인에 따라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매각 절차에 돌입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행보의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면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해 위니아와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광주의 한 강소기업입니다. 연매출 400억 원대의 건실한 회사지만 올해 대유 위니아 사태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재가동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위니아 제품의 판매 부진이 이어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이 위니아라는 게 이 광주 지역 업체다 보니까 이 지역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신경 써주셔서 하나라도 제품을 사주시면 그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위니아 지역 협력업체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농협광주본부는 위니아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니아 김치냉장고를 구매해 광주광역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번 지역기업 살리기 활동이 다른 기업과 기관의 참여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협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중물 역할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억 5천이 작은 1억 5천이어서 더 크게 이게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기부받은 김치냉장고를 소외계층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여러 기관, 광주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 나가자 이런 마음다짐도 해보면서 훈훈한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는 기분입니다. 소외 이웃도 돕고 어려움에 빠진 지역기업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작된 지역기업 제품 구매 운동이 새 및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대유 위니아그룹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 고용 안정, 연구개발과 사업화, 판로와 상담 등 25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의 1차 협력업체는 346개사, 피해액은 1,146억 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중 광주의 협력업체가 133곳, 피해액은 8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시민들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광주의 역외 소비 유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역내 유입은 회복세가 더딘데요. 놀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한 지역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인근 지역으로 나들이나 여행을 떠나는 광주 시민들. 쇼핑을 할 때도 점차 서울 등 다른 대도시의 대형 쇼핑몰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남 지역에 가까운 곳을 가고 있거든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을 간다든지. 광주에 없는 브랜드나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보고 가서 사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 쪽 가가지고 쇼핑하고 있어요. 이 같은 소비 유출은 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광주의 역외 소비 유출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4.5%까지 하락한 뒤 올 상반기 26.7%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역외 소비가 증가한 겁니다. 지역과 업종별로 보면 호남권의 요식업소 등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높았고 백화점 관련 소비는 서울 등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소비 유입 회복세는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 역내 유입률은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결국 역외 유출액 대비 역내 유입액도 지난해부터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백화점의 소비 유출입 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광주는 2018년 수준을 유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출이 본사 소재지로 잡히는 온라인 거래 등 본사 집중 업종을 제외한 수치인데 이를 더할 경우 유입액은 유출액의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복합 쇼핑몰 건설이라든지 관광 활성화라든지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거리와 즐길거리 없는 광주의 현실이 소비의 역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에 맞는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기업, 대학들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 특구 설명회를 열고 교육발전 특구 추진 계획과 교육개혁과제, 내년도 학교 복합시설 공모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교육부는 내년 2월 9일까지 시범지역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빗누리 초등학교 전교생 및 학부모 일동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가사문학면 남녀의용소방대가 20만 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청촌마을 자치회가 10만 원, 보성군 보성읍 주봉삼리 주민들이 16만 1,000원,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정명식 이장회 주민들이 18만 원,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김영자 이장회 주민들이 1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5.18 유가족들이 오는 26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 4년간 5.18 진상조사위의 활동과 관련해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활동 종료 전에 5.18 진상규명 결과를 유족들에게 알리고 조사 내용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군지 등 은폐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며 조사위에서 밝히지 못한 사안에 대한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으며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천만 원입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전범 기업은 배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